오랜만에 주식 계좌를 봤는데 제가 주식 계좌는 진짜 집 부동산 투자하느라고 다 팔고 이제 마이너스 된 것만 남겨놨었거든요. 그때는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남겨와서 이제 플러스 되면 팔라고 냅뒀더니 마이너스 한 70%가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70%요? 예. 그 미국 주식도 지금 마이너스 7, 80%인데. 네. 미국을 뭘 샀길래 지금? 미국은 완전히 망했고요, 거의. 미국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전기차, 자동차도 샀다가 거의 마이너스 90% 됐고요. 네. 리비안? 그걸 샀구나. 아이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리비안 샀더니 완전히 마이너스 90%인가 80%인가 그래요. 한국 주식도 지금 테마주만 사놨더니 제가 그 메타버스 테마주 사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테마주, 테마주의 무서움입니다. 테마주. 그랬더니 이게 떨어지니까 이게 메타버스 이제 한물 갔잖아요. 올라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 초에 메타버스 이제 도서를 냈는데 그 도서를 읽고 거기에 나온 언급된 업체의 주식을 사가지고 너무나 재미를 보고 있다. 독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게 테슬라, 그리고 우리 엔비디아, 뭐 이런 장장한 뭐 구글, 엔비디아 여기 MS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메타버스 생태계에서도 득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걸 쭉 맥락을 해서 적었어요. 근데 한번 꼬꾸라졌잖아요. 올 초인가 어떻게 막 금리 막 오르니까 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렇죠. 꼬꾸라진 거여서 뭐 또 다시 오르고 있지 않나요? 그때 이제 사가지고 약간 꼬꾸라졌는데 지금 다시 슈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엄청 크게 슈팅. 엔비디아는 저는 무조건 거의 사라는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얘는 메타버스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메타버스가 안 돼도 지금 엔비디아는 AI 생성형 AI 때문에 더 잘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가 되든 얘는 무조건 디폴트로 일단은 살아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뭐 살아는 아니지만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랑 구글이랑 MS는 이해가 되는데 테슬라는 메타버스하고 어떤 연관성 때문에 추천을 하셨어요? 테슬라는 사실은 스페이스 X를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상이 확장이 되면은 그게 현실은 사실은 우리가 우주라는 게 메타버스하고 다를 게 없다는 그 언급을 그 책에서 했어요. 뭔가 하면 우주도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 화성이 있는지 물론 뭐 보기 반짝반짝한데 저게 근데 내가 가서 만지고 맛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뭐가 세계가 있어. 그렇지만 내가 거기서 맛보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있어. 하여튼 그런 류의 세계가 더 확장이 되는 것이 우주 개척하고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고, 그러면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득세하기 쉬우냐? 아니면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테슬라 일론 머스크 형님이 스페이스 X 그때 팔콘 되돌아오는 거 보고 너무 이제 감동에 겨웠는데 그걸 해서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게 더 쉬우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는 미안합니다만 메타버스가 더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망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게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적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라기보다는 스페이스X를 하는 이게 인간 지표로 일론 머스크를 봤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봤고요. 거기에 언급된 우리나라 업체도 많고요. 그러니까 CES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신, 특히 미국 쪽은 사신 분들이 되게 나는 안 샀거든요. 나는 그걸 안 사고 추천하고 안 하고 엑스모빌을 샀어요. 엑스모빌도 훌륭하잖아요. 엑스모빌도 좋았죠, 그죠? 전혀 메타버스하고 상관없는 걸 샀지만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차이가 느껴지는 게 엑스모빌은 되게 좋았는데 그때 또 비슷한 시기에 투자했던 SO일은 근데 또 최근에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터지면서 좀 유가가 오르면서 좀 SO일에도 좀 긍정적인 좀 조짐이 있나요? 조짐이 전혀 없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조짐 같은 따위는 없고요. 대신에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주식이 어느 정도 이제 가치, 내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내가 보는 가치에 따라서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만약에 망해도 내가 그 경험치가 된다는 건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는 한국 주식은 정말로 그 기업의 가치, 우리 불곰님이 이제 중고로 하는 기업 가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걸 제가 너무나 확실히 느꼈고요. 주가는 맞아요. 한국 주식은 좀 그런 게 있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령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식이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SO일 어느 정도 올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미동도 않고요. 30% 마이너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보는데 열불이 터집니다. 이거를 저도 제법 들어가 있거든요. 볼륨으로. 근데 그거에 반만 엑슨모빌은 지금 셰일 기업 인수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기업 가치 올라가고 하는 게 너무나 이제 두드러지거든요. 사실은. 반기마다 한 번씩 옵니다. 미미한 배당금이지만 엑슨모빌에서는 착실하게 저에게 반기 내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SO일도 올해 실적은 괜찮지 않나요? 이제 더 이상 안 봅니다. SO일과 롯데케미칼을 이제 마음에서 지웠어요. 갖고는 있어요. 롯데케미칼도 투자하셨었군요. 예, 롯데케미칼. 최근에 그 족적은 내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사업을 다 철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중국에서 철수를 하고 앉았어. 그 왜 들어가 있어, 중국을.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보고 씁쓸하죠. 그래서 저는 주위에는 한국 주식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한 게 있었는데 네. 미국 배당주 하면은 이제 뭐 주가가 떨어져도 얼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얼마가 떨어졌을까요? 그럼 그래도 한 30% 이 정도. 투자 기간이 어떻게 되죠? 투자 기간이 잠시만요. 투자 기간이 이거를 3월이니까 한 7개월 정도 됐네요. 제가 올해 3월에 처음으로 투자를 했어요. 올해 3월. 네, 7개월. 올해 3월에 샀으면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타이밍은 그죠? 나쁘지 않은데.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죠. 안타깝습니다. 네. 한 저는 30% 봅니다. 네. 뭐 올해 때려 3월이면 맞춰가지고. 네, 제가 올해 4월에 네, 4월인가 5월에 제가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네. 수수를 받고 네. 저랑 별반 차이가 없네요. 저는 마이너스 몇 저는 마이너스 40 몇 프로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네. 물타기를 미친 듯이 한 결과죠. 그렇군요. 네. 저는 거의 마이너스 50% 거의 반토막에 육박하는 놀라운 놀랍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인데. 저보다 네. 투자를 못하는 주식 전문가분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아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그 종목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MPW라고 이제 메디컬 프로퍼티 트러스트라는 이제 리츠 주식이에요. 리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본하고 그리고 이제 차입을 해와가지고 그 돈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매입한 건물을 이제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에 이제 재임대를 해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2022년 초에 주가가 24달러였어요. 24달러였고 여기가 기존의 배당금을 보통 리츠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펀드 같은 경우도 공모용 부동산 펀드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은 이제 확정 수익률 같은 걸 주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이 부동산 리츠는 성장성에 좀 제한이 있으니까 뭐 성장은 꾸준히 하더라도 빠르게 성장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배당금이 높다라도 이제 투자를 되도록이면 안 했어요. 뭐 미국 리츠든 한국 리츠든. 근데 이제 이 리츠에 투자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원래 이 MPW 메디컬 프로퍼티 트러스트가 연간 주당금이 1.2달러예요. 근데 이게 고점일 때가 이제 22달러였으니까 그 고점 22달러 대비해서도 대략 한 이제 한 5%, 5%가 넘는 거의 6%에 육박하는 배당금 수익률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주가가 하락을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2023년 3월에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10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9점 몇 달러에 샀는데 10달러니까 만약에 이제 기존의 배당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10%네.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는 거의 12%. 제가 그때 샀을 때 예상 배당 수익률이 11.7%였거든요. 11.7%의 배당 수익률이니까 이건 되게 괜찮다. 여기서 매력적인. 더 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대략 한 뭐 9년 10년이면은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한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때 투자를 했죠. 근데 이제 이때 약간 리스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22달러에서 10달러까지 떨어진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이제 얘네들의 이제 그 건물을 임대하는 가장 큰 고객사가 약간 이제 운영 상황이 나빠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우려를 조금 이제 배당금이 삭감되더라도 이 정도면 투자할 가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2번이나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어요. 분기 말에 이제 0.3달러씩. 별로 몇 주를 안 샀네. 이제 주당 0.3달러인 거죠. 한 주당 이제 1.2달러니까. 근데 이번에 여기서 주가가 이제 막 거의 10달러가 육박하는 가격에 샀는데 최근에 주가가 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진짜 얘들이 생각에 이제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렇네. 이 고객을 놓쳤구나. 그리고 내가 배당을 발표를 했는데 배당금이 무려 50%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0.15달러. 0.15달러. 주당 0.15달러.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은 발표가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50% 정도의 이제 배당 컷을 한 걸로 봐서는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전체 몇 주를 사셨는지가 정말로 이제 궁금하긴 한데. 거래 단위가 혹시 거래 단위 아니야? 100만 원 샀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우려가 있으니까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일단은 공부를 해보자 사서. 아니 그 100만 원 단위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는 거예요. 지금 50%만. 제가 아니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나 어이가 없네. 제가 지금 수시로 자산가라고 100만 원을 지금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말고 자, 폄하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얘기 하나 야, 해드릴게요. 어이없네 정말. 저는 주식으로도 손해를 많이 봤지만 제가 그 펀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펀드입니다. 아. 저도 월 배당의 확정 수익률이 이제 떨어지는 이게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펀드 공모형으로 1호형 펀드라고 해서 티마크 그랜드 호텔 펀드였어요. 티마 그랜드 호텔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모형으로 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차입을 한 다음에 호텔을 하나 사가지고 네. 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 호텔은 30년 2차 확정이 된 하나 투어에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그 티마크 그랜드 호텔 이제 펀드인데요. 그 투자자들한테 확정 이자를 준다는 그렇죠. 거죠. 6%의 확정 이자를 배당을 한다 안정적으로. 그때 당시 6%였으면은 금리가 이게 언제 했냐면 2016년. 2016년도에 제가 샀습니다. 근데 이게 1시간 만에 완판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펀드가 나온다. 왜냐면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펀드가 공모용으로서 부동산 펀드로서 우리나라 1호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했죠. 줄 서서. 굉장히 그때 저금리였던 당시에 굉장히 저금리였죠. 그때 당시 굉장히 저금리였죠. 2%대였으니까 대출 금리도 6%대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확정을 시켜준다고 하니 얼마나 사람이 몰리겠냐고요. 어렵게 가지고 있는 돈 꽤 많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아이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호텔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관광객이 안 오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대료가 지급이 안 되는. 그래서 티마크 그랜드 호텔은 지금 망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펀드가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청산. 매각이 안 돼가 지금 배당금이 안 나온 지 한 1년 됐습니다. 청산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오피스로 바꿔가지고 이걸 이제 입찰 경쟁으로 해가지고 공모 입찰해가지고 네. 지금 세 차례 지금 불발이 됐어요. 청산 입찰됐어요? 절차에. 그래서 지금 엑시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청산도 지금 안 되네. 네, 네, 청산이 저희 안 같은 되네. 경우 이런 공모형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다 후순위 근저당을 담보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1순위 채권자들이 더 이상 지급 연장을 안 해주겠다라고 해서 NPL 회사가 들어오고 지금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갔습니다. 티마크 그랜드 호텔 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많이 힘듭니다. 이자를 빌어 뭐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빨리 엑시나 됐으면 좋겠어요. 야, 손해 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엑시 엑시가 자체가 돼야, 안 되니까. 자금이 묶여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호텔은 더 이상 이제 다시 오픈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거를 명동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오피스로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허가권을 지금 바꾸고 매각을 하겠다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지금 2년 가까이 배당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타이밍에서 아까 이제 그 보유 액수랑 100만 원대인데 여기는 뭐 얼마를 저는 1,000만 원대인데 좀 높은 1,000만 원대입니다. 수천만 원. 수천만 원대. 아니 100만 원을 비하하시는 거 비하하는 게 비하하는 아니라 게 절대 아니 100만 원이 얼마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2016년도에 있는 돈을 다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단위가 차이가 나요. 수천만 원인데 이게 당연히 더 괴롭죠. 저는 가슴이 아까 30% 마이너스 30%. 매수에 얼마를 투자하셨습니까 그러면? 수천만 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하고 합치면 천 단위가 넘어요 저는. 9억 단위가요? 네. 네. 짜증이 나지 이런 씨. 그래서 이게 제가 뭐 다 같이 느낀 거지만 이게 뭐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아니면 이제 뭐 안정적인 그렇죠. 안정적이다 뭐 배당주다 아니면은 확정 이자를 뭐 확정해 준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너무 안심할 수만은 없다. 그럼요. 네, 언제든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게 진짜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고 티마크 그랜드 호텔처럼 뭐 사업이 안 되면서 청산까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